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출전하신 파이터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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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텔라쌤과 태성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굉장히 전 빅매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이 다시 뭉치신 게 태성쌤께서는 긴장을 하고 계시고요. 스텔라쌤은 저는 경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웃고 계신데 맞나요? 오늘 경쟁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원래 진짜 경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파이터 이런 것도 사실 네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계속 웃음이 오늘 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을 안 좋아하시는데 웃음이 나고 계시고요. 네. 태성쌤께서는 그래도 경쟁을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예. 웃음이 나오시나요? 제가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경쟁을 즐기는데 작가님 미워. 두 분의 오늘 빅매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지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이번 생도 킹더랜드 호텔 리조트에서 일해보아요. 호텔 롯데 대 용평 리조트.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요 롯데호텔과 용평 리조트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주제가 이번 생도 킹더랜드라고 하는데 요즘 또 이 드라마 제가 광고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준호님과 유나님 나오시는 그 드라마. 예쁘더라고요. 진짜. 이 킹더랜드 보신 거예요? 네, 킹더랜드는 봤어요. 아, 네, 그래요? 어제 열심히 복습하고 아, 왔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네, 네. 진짜 모범생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공부해 오시고. 자, 그렇다면 태성쌤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저는 취준생 여러분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와, 훈훈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마치 진 것 같네요. 가수들한테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음악과 결혼했어요. 이런 류의 발언. 저희 우리 스텔라 쌤이 네네. 호텔 롯데 출신이신 네네. 거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그 호텔리어를 관심을 음. 가지고 또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을 이제 호텔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저로서는 당연히 호텔리어로서의 그런 직업관을 좀 확고하게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됐었던 그 이유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필연적이기도 하고 우연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외 학부를 나왔는데 그 거주했었던 지역 자체가 좀 관광 도시의 특성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관광 산업과 관련된 경제 효과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메리트를 좀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재밌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었다라는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이제 전공 부분을 배우는 거는 재밌었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호텔리어로 일하시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네. 있으신가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에피소드 재밌는 거 들려주세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난 네.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프로가 또 취업 준비생분들을 또 위한 프로다 보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베이직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전공의 특성상 실습을 꼭 하거든요. 네. 근데 실습을 할 때 아무래도 저도 서툴렀다 보니까 이제 no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고로 좀 높으신 분이 저한테 never say no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호텔리어는 절대로 고객한테 no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직도 그게 벌써 15년 전인 것 같은데 기억에 좀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호텔리어로서는 어떻게든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이거를 반드시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임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죠. 사실 저는 이제 백오피스로 입사를 하기는 했지만 현장 OJT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런트에서도 근무를 하고 시금에서도 근무하고 연회장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이제 뭐 럭셔리하죠. 사실은 고객 접점 현장은 그쵸. 너무 럭셔리한데요. 이제 뒤에서는 걸레질도 하고 이제 시금 이제 메뉴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
롯데라고 밤에 혹시 호텔 롯데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뭐 홍보하러 온 사람 같기는 한데 그 롯데호텔 괌을 제가 오픈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공사판이었죠. 네. 그러니까 모래 뭐 이렇게 막 휘날리고 막 이럴 때 이제 공사 모자 이거 쓰고 우와. 예, 그래서 간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던 이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 뭐 너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많죠. 네, 에피소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과 리조트계 1인자입니다. 네. 호텔 롯데와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텔라쌤의 고향이라고 할 수 네. 있죠. 호텔 네. 롯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호텔 롯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5월 5일 주식회사 호텔 롯데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호텔 롯데는 사실상 면세점과 그리고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관광 서비스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꼭 자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롯데 호텔 앤 리조트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호텔 그룹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이나 부산, 제주 등 국내 주요 도시에 17개 호텔이 있고요. 러시아, 베트남,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거점 도시에 13개 호텔을 보유를 하고 있고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부여, 제주, 속초 등에서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호텔 그룹이죠. 이 네. 호텔 롯데 뭐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적할 리조트계 1인자겠죠. 용평 리조트. 여기 또 사실 스키나 보드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가봤을 것 같거든요. 여기 용평 리조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하죠. 만만합니까? 지금 우울해요. 방송하다 말고 갑자기 급 우울해졌어요. 예. 어쩌죠?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예, 여기가 1973년에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종합 리조트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스키장을 개장을 했고요. 여기 동계아시안게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일부 종목을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2016년도에 업계 처음으로 코스피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야 이거 어려워요. 그 원래 주식회사 용평 리조트였었거든요. 회사 이름이. 네. 그런데 2019년에 주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 앤 리조트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어렵죠. HJ. 네. 매그놀리아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짧게 줄게요. HJ 모나 용평. 모나 이렇게 용평. 네. 약자로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전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HJ는 뭐야? 뭐예요? 모나는 뭐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HJ는요. 사람과 즐거움이라는 뜻에서 Human and Joy라는 약자로 쓴 겁니다. 예, 안 와닿죠? 하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더 해드릴게요. 더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모나는 뭐냐? Mother and Nature예요. 예, 모나. 여기 중의적 표현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대자연에 안기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행복과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영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모나 하면은 모두와 나의 행복을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는 이 기업의 이념 이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LS 전선 하시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네, 우리 차쌤께 그 회사 명이 너무 어렵다, 그쵸. 와닿지 않는다라고 예.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게 생각이 나서 저도 웃었습니다. 예, 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길 그러네요. 네. 되겠네요. 네. 착하게 사셨어야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소개를 들어봤고요. 두 곳 모두 호텔과 리조트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 자, 매출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호텔 롯데 매출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호텔 롯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6조 4,950억 원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41%가 증가를 한 금액이고요. 호텔 사업부만 보았을 때는 롯데호텔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61%가 급증을 한 그 수치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에 호텔 사업부 매출이 약 9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마저도 지금 넘어선 거고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65억 2,700만 원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러네요. 저희 지금 스텔라 쌤 어깨가 조금 올라가신 것 같거든요. 흑자 전환. 네, 매출이 또 1조 원이 넘었어요.
용평 리조트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인데요. 매출이 버금갑니까? 예, 심리적으로 버금가는 느낌? 태정쌤의 심리적으로요? 심리적으로 네. 버금가는 느낌입니다. 네. 예, 매출이 1,400억 원, 오. 2022년 기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00억 원이죠? 예, 빨리 넘어가죠. 예, 빨리 넘어갑시다. 1,400억 원인데 예. 생각보다 제 기대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예. 어쩌면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코로나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긴 했는데 네. 그닥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네. 보면 이게 팬데믹 상황 당시에 해외 영업이 막히면서 여행객들의 시선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시선이 돌아가셔서 이제 국내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국내 여행 수요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1,3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긴 했었어요. 근데 2021년에 2,400억 원을 잠깐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잠깐. 예. 네. 없어 보이나요? 아니요. 왜 그래요? 예. 잠깐. 그리고 여기가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 새로운 트렌드. 웰리스 관광. 이것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청정한 자연 속에서 휴식하면서 얻는 위안과 치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그런 데잖아요. 그쵸. 그죠? 자연 체험, 숲, 치유, 명상, 스파, 힐링,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죠. 그런 거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 그렇죠. 사실 리조트에 좀 쉬러 가는 느낌이 그럼요. 많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면서 웰리스. 네, 알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조금은 받은 것 같은데 호텔 롯데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호텔 앤 리조트 전반적인 업계는 코로나의 영향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호텔 롯데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는 한 것 같고요. 사실 제 동기나 뭐 선배분들이나 후배분들 다 임직원분들이 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움츠러들었던 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롯데호텔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던 그 기록을 세운 것처럼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엔데믹이죠, 그죠? 방역 완화에 따른 국내 외에 여행과 그리고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금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의 이제 주요 요인이 되면서 성장 커브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또 성장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때 사실 호캉스가 좀 인기를 끌면서 체크인하는데 계속 줄 서 있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호텔 롯데 하면은 이분이 떠오릅니다. 뉴스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 세계 최고 갑부인 빈살만 왕세자가 작년에 우리나라 방문을 했을 때 이 롯데 호텔에 머물렀잖아요. 네, 이 롯데 호텔의 그러니까 소공 이제 본점이죠. 네. 이 본점에는 이 해외의 VIP 고객분들이 상당수 투숙을 하시거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지난해 이제 11월 빈살만 왕세자가 투숙을 했을 때 이제 코로나19 관련 방역 완화로 이제 핵심 VIP 고객분들이 또 크게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 한 사례만 만약에 봤을 때 롯데호텔 서울에 이제 머무르시면서 전체 1,000여 개의 객실 가운데 하루 2,200여만 원에 달하는 로열 스위트룸을 400여 개가 넘는 객실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역으로 여러분들 좀 계산이 되시겠죠? 살짝 소름 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200여만 원이 네. 넘는 객실 곱하기 400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 소름이 돋네요. 네, 역시 세계 최고 갑부입니다. 네. 스케일이 놀라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 태성쌤께서 용평 리조트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예. 용평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리조트 운영 사업하고요. 또 하나는 콘도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리조트 운영 사업에서는 호텔, 콘도, 스키, 골프,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콘도 분양 사업은 콘도 건설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로 보면은 순서가 리조트 운영 수입이 약 89%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호텔하고 콘도가 약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키나 골프, 그다음에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콘도 분양 수입은 약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호텔 롯데도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나요? 네, 크게 면세 그리고 월드 호텔 세 개 사업 부문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국내 1위죠. 그리고 세계 2위의 면세 사업자로서 전 세계 면세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 사업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죠? 1989년 잠실에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개장을 했고 2022년도 3월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을 오픈을 하면서 국내에서 2개의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세계 테마파크 순위에서 17위를 기록을 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호텔 사업부입니다. 호텔 사업부는 국내외에 걸쳐서 총 6개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프리미엄 호텔 시그널 6성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조트, 골프장, 다양한 브랜드 다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답게 이 두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쌤 먼저 알려주실까요?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회사다. 여기가 웰니스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으면서 강원도가 국내 대표적인 여행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가 얼마나 좋아요. 산 있죠? 제가 잘 알잖아요. 바다 있죠? 네. 강원도 그렇죠. 잘 강릉에 알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강릉 좋아하는데 내가. 저 가고 싶어요, 또. 산, 바다 아우러지는 그 천혜의 자원. 그럼요. 서울에서 가기도 정말 편해요. 정말 그죠? 좋아요. 얼마나 네. 좋아요. 네. 그죠? 여기가 2022년도에 강원 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도에 전체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이요. 1억 5,345만 명이래요. 전년 대비 17.8% 증가했대요. 전국 1위. 와. 예, 이렇게 좋은 데 위치하고 있다인 겁니다. 네. 그리고 100년을 이어갈 회사인 것 같아요. 포부가 큽니다. 최근에 2033년에 2033년 내 매출 1조를 목표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라 신사업에서 50% 이상을 매출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도전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운영 매출 연평균 15%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좋은 곳에 위치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좋은 회사다. 네, 성장 가능성도 아주 높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용평 리조트. 자, 그렇다면은 롯데 호텔 출신이시자 또 선배시고 또 네네. 취업 컨설턴트이신 스텔라 쌤이 네. 호텔 롯데 추천하시는 이유 들어볼까요? 사실 뭐 제 고향이어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아니고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호텔 체인 그룹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호텔리어로서의 그 꿈을 좀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호텔 롯데라는 이 직장은 정말 여러분들께는 최고의 무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호텔 앤 리조트 이 사업 자체를 아무나 못합니다. 땅 부자들이 사실은 진짜 호기롭게 좀 뛰어들거든요. 이제 땅을 좀 갖고 있으니까 오너로서 좀 한번 호텔을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계약 오퍼를 좀 많이 주기도 하는데 쉽게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고 전문 그 경영의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용평 리조트도 정말로 너무나도 우수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호텔 롯데로 돌아와서 국내 그룹 중에 아시아를 넘어서요. 글로벌리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 여러분들께는 귀한 기회이고 롯데 호텔 온리 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단추를 이왕이면 큰 무대에서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유일하게 좀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 호텔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표준화된 어떤 SOP라든지 매뉴얼 그리고 브랜드 다각화에 따른 어떤 상품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스텔라 쌤이 호텔 롯데를 추천하시는 이유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잠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인 만큼 또 호텔 롯데 리조트 업계 1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께서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둘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네. 거예요. 하고 싶으신 거를. 저희가 첫 번째 거 먼저 하도록 할 텐데 전자 후자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하겠습니다. 한여름 호캉스 3박 4일 대 한겨울 스키 리조트 3박 4일. 하나, 둘, 셋.
전자. 오, 부자. 전자. 전자시죠? 네, 전자입니다. 후자시죠? 네. 혹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덥지 않나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무덥지 않나요? 이럴 때는 호캉스만큼 정말 시원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노력하셨었던 힘드셨었던 이런 피로들을 싹 풀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시원하게 호캉스를 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단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강원도도 물론 가깝지만 네.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들의 거주 지역에서 날이 더운데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예, 도심에서 여러분들 호캉스를 즐기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후자를 선택하신 태성쌤께서는 이유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들 더우시죠? 발왕산, 대관령 쪽에 있는 발왕산 여기 가시면은 추워요. 맞아요. 예, 겨울옷 입고 가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자연풍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대체 가능한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비용을 쓸 때 저도 그 이유였어요. 그죠? 네. 이게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할 때 비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대체 가능한가? 좋은 집 이거 어떻게 하루 다른 곳에서도 빌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 못 사잖아요. 네. 그리고 리프트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눈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사잖아요. 네.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셔야지. 그죠? 저도 약간 비슷한 게 그래요. 한겨울에 스키 리조트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데 호캉스는 여름에도 되고 겨울에도 되고 그렇죠. 가을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스키 리조트 3박 4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쓰러워서 그런 건 아니죠? 진짜 제가?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태성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각자 매력이 넘치는 이 두 기업에서 지금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용평 리조트에서 신입사원 채용하고 있는데 알려주실까요, 태성쌤? 예, 용평 호텔 앤 리조트에서 신입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류 접수 기간이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6월 30일까지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 호텔 롯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호텔 롯데는 지금 수시 상시 채용입니다. 롯데 시티 호텔 그리고 L7 호텔에서 정규직 인턴 사원 그리고 주니어 스태프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6월 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6월 30일까지 마감인데요. 수시 상시 채용인 만큼 각 채용의 직급과 경력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 시티 호텔 그리고 L7 호텔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제가 이 호텔 롯데 하면 떠오르는 게 여기 명동에 있는 네네, 그 소금점. 소금동에 있는 네네. 거나 아니면 잠실에 있는 네네.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롯데 시티 호텔이랑 L7 호텔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호텔 롯데 호텔 사업부에 총 6개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그 잠실에 있는 프리미엄 랜드마크 이 호텔 브랜드가 이제 시그니엘이고요. 네. 이제 소공점 명동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5성급 롯데 호텔이 되겠고요. 이번에 채용을 하는 것은 롯데 시티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 이제 4성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L7도 이제 시티 호텔처럼 비즈니스급의 성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롯데 리조트 그리고 롯데 스카이힐 CC가 있습니다. 호텔 롯데 이 4성급 롯데 시티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인데 마포, 김포, 제주, 대전, 구로, 울산 이렇게 있고요. L7은 라이프스타일 호텔로 L7 명동, 강남, 홍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각 기업의 채용 절차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평 리조트부터 알아볼까요? 예, 비슷합니다. 일반 다른 기업들과 유사하고요. 서류 전형하고 실무 및 임원 면접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좀 독특한 게 1차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접수 기간 중에 수시 채용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면접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감이 되면 해당 부분 채용 시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마케팅 분야에서 작년에는 분양관리 쪽에서 뽑았었는데요. 올해는 분양관리 쪽 말고 국내 영업 그리고 PB 유통 영업 홍보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텔 롯데 채용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텔라스?
네, 호텔 롯데 그 채용 절차는 전형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 인적성 검사를 보고 면접 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정규직, 인턴 사원, 주니어 스태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특이점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턴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기간이 채용일로부터 15개월입니다.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되는 인턴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니어 스태프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 기간이 3개월, 연장 계약 시에 최대 9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즉 체험형 인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평 리조트 그리고 호텔 롯데의 채용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평 리조트부터 해볼까요? 예, 아까 소개시켜드렸듯이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종합 리조트 이런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적인 기업, 도전하는 그 기업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고 매연 마시면서 산책하지 마세요. 일하다 말고 점심 먹고 아 좋다 하고선 청계천 가면 뭐 합니까? 널찍한 곳에서 자연의 공기, 강원도의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일하고 놀기도 하셔라. 구차한가요? 아닙니다. 오케이, 네네, 와닿았습니다. 확 와닿습니다. 용평 리조트. 자, 그리고 호텔 롯데 세 줄 정리도 해주실까요? 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글로벌 체인 호텔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울 기회와 성장할 기회가 많습니다. 호텔리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넘버원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데믹 여러분들에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매출도 마침 흑자 전환이 되었고 채용 기회가 여러분들께 이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용평 리조트와 호텔 롯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